네, 토마토 투자클럽 신동준 전문가입니다. 오늘 미니 강의 주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뭐 기술적인 어떤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자금 관리, 뭐 심리 법칙 이런 내용들을 주로 했었는데 오늘은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무역 분쟁, 무역 전쟁에 대한 저희 견해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상품들을 어떤 방향으로 거래해야 될지 도움을 얻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좀 구성해봤습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미국 시장의 어떤 흐름을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보합권에서 등락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스닥 일간 차트의 모습이고요. 최근에 지금 네모칸 친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일 거예요. 21선을 한 번에 이제 하회를 했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뭐랄까요, 무서울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예,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패턴의 모습이고, 이제 최근에도 이제 어제는 이제 양봉으로 이제 반등이 나왔긴 하지만 21선 밑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변동을 보인다는 부분이 굉장히 좀 불안한 어떤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1선 저항을 계속 받을 가능성이 높다. 예,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년 12월 올해 1월 달까지 급격한 어떤 추세적인 상승, 각도를 세우는 상승을 통해 가지고 그 이후 이제 추락을 했죠. 예, 추락을 하면서 지금 추세가 좀 꺾였는데 최근에 4월부터 점진적으로 좀 회복이 됐었습니다.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 완만했죠. 굉장히 각도가 완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정고점을 탈환하거나 돌파할 수 있는 뚜렷한 명분 혹은 강력한 수급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하방에 대한 압력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다시 무너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20일 역시나 이 S&P 지수 차트도 21선 이하를 이제 화해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20일 이동평균선 저항 라인에서는 뭐 해외 선물 쪽으로 하방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확률이 높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상해 종합 증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해 종합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지금 이미 상해 종합 지수는 올해 1월부터 추세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지금은 추세가 붕괴됐고 지금 무역 분쟁 전쟁이 중국에 굉장히 불리하고 중국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국이 파는 물건을 누가 사줍니까? 미국이 사줍니다. 무역 흑자를 수십 조를 지금 미국에서 얻어내고 있는 입장에 중국이 무역량이 감소한다면 당연히 피해를 보게 되고, 지금 위안화가 계속 최저치, 절하가 계속 된다는 이유,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겁니다. 중국의 경제 체력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거고, 저는 중국 지수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최근에 6월 제조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 하회를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미국과 중국이란 두 엔진으로서 가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엔진이 꺼지기 시작하거나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면 역시나 그걸 소비하는 미국까지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 추세를 가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 일간 차트도 마찬가지로 거기 연동해서 추락하기 시작했고요. 다행히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반등의 모습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을 있을지언정 추세적인 하락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언제나 반등 시 탈출해서 하방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금융시장 전반적인 어떤 증시에 대한 전략과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미국 무역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지금 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지금 굉장히 붕괴되거나 무너지고 있느냐? 지금 7월 6일 날 미국이 1차 관세를 시행합니다.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매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전에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관료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협상하지 않겠느냐. 중국이 당연히 더 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먼저 화해 제스처를 취하지 않겠느냐고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7월 6일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보복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보복 시에 미국은 2천억 달러 추가 품목에 대해서 관세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게 굉장히 또 불확실성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시장, 주식시장, 해외 이제 여러 가지 상품들의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합니다. 이게 확정돼 버리면 오히려 반등이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불확실한 게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걸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큰 구간이고요. 그래서 관세 시행 전에 협상이 미재개된다면 이 무역전쟁 현실화 우려감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변동은 크게 될 거고, 오히려 이제 뭐 해외 선물이라든지 파생에서는 뭐 하방이라든지 변동성에 의해서 기회를 더 모색할 수 있는, 뭐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이고 위기이지만 파생이나 해외 선물을 접하시는 분들은 위기가 기회인 어떤 장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미국보다 중국 피해가 클 거기 때문에 한국 경제는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 트럼프 무역 정책이 한간에는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뭐 실제로 지지율이 지금 보시면 무역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45% 최근에 상회하면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그래프가 지금 지지율 그래프인데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재미를 보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게 지금 굉장히 멈출 수 없고, 또 최근에 미국 상무장관 윌버 로스 이 장관이 이제 얘기한 게, 최근에 이 무역 분쟁 때문에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추락하고 미국 증시도 이렇게 막 붕괴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정책을 바꿀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래요. 이거는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생각하던 거고 실행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건 증시가 어떻게 막 떨어지는 거랑 상관없이 추진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특히나 중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난달에 G7 선진국 회의를 하면서 지금 EU하고도 지금 갈등을 빚고 있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EU 그리고 뭐 신흥국뿐이 아니라 뭐 중국 포함해가지고 지금 무역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는 결국 전 세계 무역량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뭡니까? 전 세계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가율은 훨씬 낮을 거예요. 부가율은 훨씬 낮고 시행률도 굉장히 낮을 겁니다. 2천억 달러 규모? 뭐 제가 볼 때는 한 200억 미만입니다. 부과하는 거는. 그렇지만 이게 기업들의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는 투자 부분도 들어가잖아요. 투자 여러 가지. 근데 그게 지금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부분이 좀 될 거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도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네모칸 부분이 신흥국에서의 자금 유출과 유입인데, 막대 그래프가 위에 있는 거는 유입이고 밑으로 되어 있는 건 유출입니다. 최근 2018년 들어서 상반기 안으로 지금 신흥국 아시아 신흥국 6개국에서 지금 20조가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강세,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신흥국, 뭐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진짜 부실한 국가가 뭐 도산이 된다든지 채무 이제 디폴트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지금 자금 유출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압박감 그리고 전 세계 증시의 불안정성 요인을 지금 낳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증시 고점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보는 그래프는 지금 S&P 지수 상위 시총 5개 기업의 전체 시총 비중입니다. 2000년에 그 5개 기업이 시총 비중이 16%였어요. 그리고 추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주도주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증시의 고점 신호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2008년도에도 5개 기업이 13% 비중, 지금 나스닥의 애플 비롯해서 아마존, 그 페이스북 이런 어떤 기업들이 지금 5개 기업이 15.4%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쏠림 현상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은 이 특정 기업에 대한 버블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좀 고점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수 선물에 대한 하방 포지션에 대한 준비는 저는 확률이 높은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저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60분 보험을 통해서 단기 추세적인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는데, 이민희 나스닥 100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화면 요 하방 포지션으로 최근에 이제 멘티분들하고 거래를 했었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요 하방 이제 추세 그 어떤 저항선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플러스권 양봉으로 올라온다면 21선, 예, 일봉상 21선 부근에서는 저항시 매도하는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일봉 보고 60분봉 보고 매매 진입과 청사는 10분봉 상에서 세밀하게 들어가야 된다. 요건 이제 일관되게 지금 육강제하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S&P 500 지수도 뭐 같이 나스닥 100하고 같이 비슷하게 연동됩니다. 보시듯이 지금 저항선을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저항을 받죠. 예, 그래서 오늘도 좀 관건이고 이번 주 내내 어떻게 보면 관세 부과 시행 전에 어떤 하방 압력이라든지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로스톡스 50, 유럽의 지금 국가 가장 우량한 50개 이제 종목에 대한 지수입니다. 예, 요 유로스톡스 50도 역시나 이제 거래 대상으로 지금 편입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100이나 이제 S&P 500 지수하고 완벽하게 연동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나 지금 보시는 60분봉 차트 상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240, 480 이 중기적인 어떤 그 분봉 이평상 저항대를 계속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가운데서는 좀 짧게 하지만 역시나 이제 기다리면서 하방을 이제 기다리는, 저항을 받기를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계속 펴고 있고요.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결국은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얻고자 하는 거는 항복을 얻겠다는 건데 그 항복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위안화 절상입니다. 예, 위안화 절상이 되어야 결국은 중국의 제조업이라든지 경제가 어느 정도 타격을 받거나 미국의 이제 비교 열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 경제든 군사적이든 이제 패권 경쟁을 놓지 않기 위해서 커져오는 자신들을 위협해오는 뭐 독일이라든지 일본과도 이런 어떤 패권 경쟁상 환율 절상을 유도를 하고 그걸 인위적으로 이제 플라자 합의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이뤄냈습니다. 결국은 중국은 공산국이기 때문에 그게 원활하게 되지 않지만 그걸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화 절상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달러 약세에 용인될 수 있고 달러 약세는 곧이어 이제 유로 FX의 상승을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 유로 FX는 향후 상방의 압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위기는 곧 기회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좀 손실도 많이 보시는데 절망은 극적인 변화를 위한 원료다.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만이 탈출을 꿈꿀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선택한 전략에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코 전략이라고 할 수 없다. 이게 넷플릭스 회장이 한 말인데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돈을 벌기만 위해서 투자를 하고 거래를 하고 합니다. 하지만 뒤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결국은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오늘 신동준 멘토님이 미니 강의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금요일에 결국에는 어쨌든 관세가 좀 부과되는 쪽으로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은데 그럼 또 장기화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까지 함께 분석해 주시면서 하방 흐름 좀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그 말씀대로 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제는 그 G2 두 개 지원 G2 국가가 이제 고래 싸움에 이제 새우등 터진다고 이제 네. 이머징 마켓 신흥 시장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흥 시장이 또 타격을 받고 결국은 이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미국 시장도 결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일단은 뭐 멘토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저도 거기에 완벽하게 일체하게 동의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향 말 그대로 이제 주요 미국 지수도 지금 고점이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따라서 이제 지수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하향 포지션을 취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뭐 구리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기 선행 지수로도 먼저 사용이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최근 뭐 7개월 저점까지도 기록을 하고 이제 왜냐하면 중국이 이제 산업 사용량이 이제 줄어들 거를
우려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이러한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일단 미국과 무역 분쟁 자체가 일단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여기서 따라서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신흥국까지 타격은 계속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대한 이제 시장 경제 침체가 글로벌 경제 침체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제는요. 네. 아무튼 이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계속 중국도 큰 타격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한국 물론이고요. 근데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만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PMI 지수도 그랬고 조금 전에 발표된 미국의 공장 주문 건수도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미국은 경제 상황이 지금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포지션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것 같거든요. 과연 중국과 미국이 어떤 협상을 할 수 있을지, 중국이 과연 포기를 하고 두 손을 들게 될지 아니면 잘 그 협상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일단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계속 좀 잘 지켜보시고 앞으로 좀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거 마음을 좀 먹으시고 좀 길게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신동준 멘토께도 말씀하셨지만 위기가 꼭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해외 선물에서는 또 이 변동성 흐름 잘 파악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 너무 마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다 지나갔습니다. 1시간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저희 사실 1시간 좀 너무 짧게 지나가는 거 아닌가 할 말이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할 말이 더 있는데도 그쵸? 시간 때문에 커트.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그게 항상 답답한 아쉬워요. 경우가 나중에 많습니다. 좀 연장 방송을 또 하는 생각을 괜찮으신가요, 멘토님? 괜찮으시겠어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 짧은 시간 안에서도 많은 정보 드리기 위해서 저희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내일 더 많은 정보 안고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기대 많이 하시고 11시에 해외 선물 데스매치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실전 투자하시죠? 바로 지금입니다. 감사합니다.